오후. 진우야. 아빠, 아까 나 춤추는 거 봤어? 내가 바닷가에서 가장 힘센 상어 역할 맡았어. 그럼 봤지? 우리 신우가 제일 잘하던 걸. 최고야. 누가 봐도 최고로 멋진 상어였어. 엄만 너무 멋져서 눈물까지 흘리던 걸. 정말? 엄마 울었어? 내가 잘해줘? 음, 우리 신우가 벌써 유치원 졸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눈물이 핑 돌았지 뭐야. 신우야, 이리 와 내 새끼. 기특해. 어, 할머니다. 뭐? 어머니가 어떻게 신우 유치원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내가 연락했어. 뭘 그렇게까지 했어. 신우 졸업이 뭐 대수라고. 아니야. 아장아장 걷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손주 졸업식은 와봐야지. 진짜요? 할머니 나 보러 온 거예요? 아까 나 춤추는 것도 봤어요? 응, 뒤에서 봤다. 우리 손주가 제일로 잘하고 이쁘더라. 졸업 축하한다, 신우야. 할머니가 유치원 앞에서 사탕 꽃다발인가? 이런 걸 팔길래 사와봤다. 우리 신우 사탕 좋아하지? 네, 완전 좋아요. 우와, 엄청 많다. 에이, 있었게 뭐 이런 걸 사오세요. 신우야, 아빠한테 줘. 왜? 싫어.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사준 거잖아. 왜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 신우 졸업식이라고 어머님이 신경 써서 사주신 건데 당신 왜 그래? 언제부터 어머니가 꽃다발 같은 걸 챙겼다고. 그래. 다들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보기가 좋다. 매번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서 저희가 죄송하죠. 지난 설에도 당일에만 겨우 밥만 먹고 가고. 아니야. 그래도 흐주가 이따금 안부 전화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오늘 졸업식에도 불러줘서 덕분에 신우 얼굴도 보고. 좋아. 당신도 고맙다 한마디 해. 어머니 멀리서 오셨는데. 고맙긴 무슨. 앞으로 당신 어머니한테 미리 연락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신우 졸업이야 우리끼리 축하해주면 되는데 어머니까지 왜 불러? 아니, 예전에 재롱잔치 할 때 우리 엄마도 왔었잖아. 그땐 별소리 안 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로워? 어머님, 이해하세요. 이 사람 원래 표현이 무뚝뚝하잖아요. 좋으면서 괜히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난 괜찮아. 내가 괜히 와서 제식이가 당황했나 보다. 당신, 얼굴 좀 풀지. 정말 왜 그래? 아휴. 이제 행사도 끝났겠다. 신우야, 우리 짜장면 먹을까? 졸업식엔 짜장면이지. 오예, 좋아. 짜장면 좋아. 먹으러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가요. 응, 그럼 그럴까? 아니야, 할머니 같이 못 드셔. 어머니 버스 타고 가실 거죠? 제가 택시 잡을게요. 그거 타고 터미널까지 가세요. 뭐? 어머님 모처럼 서울 오셨는데 같이 식사는 해야지. 됐어. 졸업식 보러 왔으면 졸업식만 보면 되지. 뭘 굳이 식사까지. 가세요, 어머니. 택시 정거장까진 같이 가요. 여보. 아니야, 희주야. 난 신경 쓰지 말거라. 생각해보니 내가 아침에 고추 말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집에 늘려놓는다는 걸 깜빡했다. 비도 온다는데 얼른 걷어야지. 배도 안 고프고 괜찮으니까 셋이서 정답게 먹어.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요. 네? 괜찮대도. 내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마. 우리 신우 졸업 다시 한번 축하한다. 나중에 또 보자. 아, 이거 할미가 우리 손주 학교 들어가니까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주는 거니까 받으라. 할머니, 진짜 못 먹어요? 짜장면? 얼른 안 오고 뭐 하세요? 간다. 그럼 얘들아, 나중에 보자. 잠시요. 당신 꼭 어머님을 그렇게 보내야 됐어? 차라리 터미널까지라도 모셔다 드리지. 택시만 잡아다 드리고 이게 뭐야.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올라오셨을 텐데 마음 불편해 죽겠네. 어머니가 어린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식사하시겠지. 고추 걷어드려야 된다고 가봐야 된다잖아. 그건 괜히 하는 소리지. 어머님도 처음엔 우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뭘. 당신이 얼른 가려고 등 떠미니 어쩔 수 없이 한 소리 아니야. 어머님 불렀다고 대번에 인상을 구기니 눈치 계속 보시더라. 대체 왜 그래? 당신 유독 어머님한테 너무 박해.
우리한테 하는 거 반이 반만이라도 어머님한테 살갑게 굴어라. 내가 뭘. 난 어머니랑 이 정도 거리가 좋아.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마 어머니도 그걸 바랄걸? 바라긴 무슨. 나랑 전화통화하면 매일 당신 안부 먼저 물어보는데. 설마 가끔 전화 연락은 드리는 거지? 전화 연락을 굳이 해야 돼? 무소식이 효소식이지. 당신도 참. 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건 나야. 언제부터 졸업식을 챙겼다고 여길 찾아와. 내 졸업식은 한 번도 오지도 않았으면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온다 해놓고 내내 기다리게 했던 어머니야. 결국 저녁 늦도록 장사 바쁘다고 오질 않았지. 흔한 축하 인사 건네지도 않은 분이 참나 얼굴 보고 싶어도 왔다고? 어이가 없다. 난 이제 어머니 말 안 믿어. 그땐 어머님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지. 당신 낳은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난 솔직히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그 갓난쟁이 안고 장사하기가 좀 어려웠겠냐고. 지금처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테고. 어머님이 강하게 맘먹지 않으면 못할 일이야. 아니,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나를 미워했어. 평생을 날 짐처럼 여겼던 분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여보, 당신이 예전에 어머니께 상처받은 건 잘 알지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좋은 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내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니한테 괜히 가깝게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신우만 잘 키우자. 며칠 후 주말. 여보, 여보. 응?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머님 교통사고 나셨대. 교통사고? 시내 나가셨다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였대나 봐. 다리가 골절되셨대. 어머니가 아주 놀라신 것 같아. 그래? 그래라고 할 소리야? 당장 가봐야지. 괜찮으니까 너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야. 깁스하면 괜찮겠지. 진짜 이럴 거야? 느닷없이 왜 소리를 질러? 당신 하나뿐인 어머니야. 유일한 가족이라고.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왜 이리 태평해? 당신이야말로 호들갑 떨지 마. 신호 듣겠다. 조용히 말해도 다 들려. 정말 어머님 마음이 100번 이해가지. 오죽하면 아들 불편하다고 며느리인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래. 불편한데 왜 너한테까지 전화했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그놈이 입. 다리 불편하니까 다시 집 가기도 힘들고 곤란하니까 연락을 하셨지. 아무튼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해. 당신도 괜찮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 어딨어. 그럼 다리도 불편한데 혼자 어떻게 지내? 우리라도 돌봐드려야지. 당신은 깁스 안 해봐서 모르지? 다리 못 쓰면 되게 불편해. 거동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럼 간병인이라도 붙여. 난 어머니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어쩜 그리 매몰차?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 그간 내 얘기는 허투루 들은 거야? 나 어머니랑 좋은 기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매일 어머니 생선 장사한다고 밤늦도록 들어오고 그렇다고 밥은 제대로 차려줬어. 늘 내가 차려 먹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밥만 먹은 적도 있어. 난 정말 그 시절이 다시 떠올리면 끔찍해. 어머니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 어린 나를 방치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겠어? 아니? 난 싫어. 싫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당신도 더는 강요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마음 쓰이면 간병인 보내드려. 그것까진 말리지 않을게. 저를 어떡하면 좋아. 몇 시간 후. 어머님 괜찮으세요? 멀리 올 필요도 없대는데 왜 왔어, 애미야?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요. 다리 깁스하셨는데 택시 타고 가기도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데려다 드려야죠. 아이, 안 챙겨줘도 괜찮은데. 며느리라고 다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매번 날 마음 써주니 고맙고 그러구나. 아니에요. 제가 명절에 음식을 하나요? 뭘 하나요? 이렇게 가끔 뵙고 연락드리는 게 다죠.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좋단다. 재식이는 같이 안 왔지? 네. 아무래도 신우 때문에. 그래도 신우 아빠가 걱정 많이 했어요.
어머니 잘 살펴드리고 앞으로 거동 불편하실 테니 간병인 붙여달라고까지 하던걸요? 그래? 신우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병인 센터에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달라고 요청해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공연히 제식인 내가 참 미울 텐데 그리 하라 했더니 의외구나. 그 사람 늘 그래요. 예전 어머님 사랑 못 받았다고 툴툴대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식 씨 인성 알잖아요, 어머님. 아니야. 제식이가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내가 어릴 때 못해줘서.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죠? 그렇지. 참 제식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야. 일단 휠체어 타세요. 제가 차까지 모실게요. 고마워. 혜주야. 그래도 너랑 결혼한 뒤로 제식이 얼굴은 가끔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결혼 전에는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 네가 종종 제식이 데리고 우리 집에도 와주고 지난번 졸업식에도 나를 불러줘서 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어머님, 아들 보고 싶어 하는 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신우 아빠도 곧 어머님 받아들일 거예요. 전 믿어요. 그렇겠지. 아유,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리 골절이라더니 정말 아픈가 봐요. 발도 통통 부었어요. 어떡해. 나도 뼈 골절은 처음인데 이리 아픈 줄 몰랐네. 진통제 맞으면 괜찮아진다더니 더 아픈 기분이구나. 약 먹고 서서히 지내다 보면 괜찮겠지. 걱정 마라, 희주야. 어머님 표정이 너무... 가기 전에 의사한테 한 번 더 들릴까요? 아니야. 바쁜 양반들 괴롭히지 말자. 가자, 얼른. 집에서 눕고 싶다. 네, 그러세요. 이상하네. 통증이 너무 심한데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한 달 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간과할 사항은 아니네요. 하고 계신 깁스는 그대로 뼈를 잘 고정하고 있는데 뼈도 잘 붙고 있고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병원에 퇴원했을 때부터 내내 그랬어요. 이거 한 달 전보다 부종도 엄청 심하네요.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는 한데 일단 입원해보고 검사부터 해보시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으로선 제가 뭐라 정확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사해보시고 결과 나오는 대로 지켜보죠. 입원 안내는 간호사가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도 너무 아파요. 일단 진통제라도 강한 거 좀 놔주시면 좋겠어요. 다리가 아주 저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칼에 베이는 느낌이에요.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태어나서 이런 고통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한 걸로 놔드릴게요. 다음날.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전날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큰 병원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큰 병원으로요? 왜요? 심각한 건가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흔히들 CRPS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아무래도 이 병이 의심이 돼서요. 진료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검사 받아보시죠. 그 병이 뭔데요? 원래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픈데 정상인 거예요? 만약 그 병이 맞다면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질 않아서 완치는 힘듭니다. 꾸준히 치료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병입니다. 불치병이란 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님은 정확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니니 제가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일단 제가 처방한 진통제 꾸준히 드시고 최대한 빨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 몇 개월 후.
아유, 이 정도 통증이면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진료의뢰서 써준 게 몇 개월 전이던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서 좋아진들 결국 또 아플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고통은 계속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에 따라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CRPS라는 병 맞지요?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죠? 예, 통증이 있는 환부의 근전도 검사를 비롯해 뼈 스캔 검사 등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CRPS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통증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한 통증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드시는 약도 강도가 더 높은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게 될 거예요. 정말 완치하기가 어려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씀이세요? 경우에 따라 통증 조절을 해서 일상생활 회복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희망을 잃지 말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더 나아지리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재활 운동치료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희망.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 환자분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많은데도 꾸준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망하고 힘들어할수록 통증은 더 극심해질 수 있어요. 신경정신과도 협진을 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오신 김에 진료받고 가시죠. 신경정신과까지. 다음부터는 혼자 내원하지 마시고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환자만큼이나 힘든 게 가족이라서 제가 당부드릴 사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꼭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럼요. 가족의 응원을 많이 받아야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줄어요. 다들 그 힘으로 사시는걸요? 일단 알겠습니다. 며칠 후. 신우야, 학교는 재밌어?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조금 무서워. 아마 학기 초에 습관 잡으려고 선생님이 무서운 흉내를 내시는 걸 거야. 신우처럼 말 잘 듣고 숙제 잘해가면 혼날 일 없을 거야. 응? 집에 가면 간식 있어? 아빠가 퇴근하면서 우리 신우 좋아하는 닭꼬치 사다 줬지? 아빠 최고. 저기 우리 집 앞에 누가 있어? 누구? 할머니다. 응, 신우야, 잘 있었어? 할머니, 아파요? 왜 그래요? 이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다리가 좀 아파서 걸으려면 이게 필요해. 제시가, 미안하지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다리가. 아휴, 들어가세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 나 할머니 만나서 기분 좋아요. 아휴, 신우야, 잠깐 할머니 손 잡지 말고.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내가 반가워서 손 잡은 건데, 그게 아니고, 할미가 조금만 들어오시라니까요. 손자가 반가워서 손 좀 만진 건데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경기를 일으키세요? 제시가 그게, 변명은 됐습니다. 안 들어오실 거면 그대로 가시고요.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들어가마. 잠시 후.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누가 있을 줄 알고 멋대로 찾아온 거예요. 신우 애미한테 전화했었지. 네가 오늘 일찍 퇴근했다길래 내가 찾아와 봤다. 병원에 진료도 받을 겸 해서. 다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발을 하세요. 뭐가 불편해요? 아직도? 응, 그게 아니면 뭐 다친 거 아들 앞에서 티라도 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치니까 서운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네가 간병인 붙여준 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 사람 덕에 내가 얼마나 수월했다고. 어머니 고맙단 말 들으려고 붙인 거 아니에요. 하도 신우 엄마가 잔소리하기도 하고 나도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또 주말 내내 선우 엄마가 매일 어머니 집에 간다고 난리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랬겠지. 꼴랑 고맙단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닐 테고 본론부터 말하죠. 그게 내일
나랑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겠니? 아이, 내가 말 안 하려다가 오늘도 의사가 보호자랑 같이 동반하라고 해서. 왜요? 지금까지 혼자 치료 잘 받아놓고선 갑자기 웬 보호자? 내가 몹쓸병에 걸려버렸거든. 몹쓸병? CRPS라고 나같이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라는구나. 아,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 매일 통증에 싸우고, 아까 신우가 갑자기 손잡았을 때 소리 질렀던 것도 아파서 그랬던 거였어. 치료는 할수록 나아지긴 한데요. 아플 때 먹으라고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있긴 한데, 점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먹어도 계속 통증이 느껴져. 참, 큰 병원이라고 돈은 얼마나 받아먹든지 효과는 없는 약이랑 치료를 계속 해야 하나 싶다니까. 치료비도 어마무시해. 그나마 가해 차량 보험사가 합의금을 주긴 줬다만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기약도 없고 나중엔 병원비도 걱정이 되긴 되더라. 내가 너한테 그간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있어. 정말 괴로워. 매일같이 울고 버티며 소리를 지른단다. 그럴 때마다 네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구나. 네가 어릴 때 신우처럼 미주알 고주알 곧잘 떠들곤 했잖니? 그 생각만 하면 조금은 나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요즘 네 생각을 참 많이 해. 내 생각을 해요? 왜요? 엄마가 뭔데 내 생각을 해요? 매번 매몰차게 날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과거를 아름답게 꾸밀 생각 하지 마세요. 나한텐 지옥뿐인 어린 시절이니까. 그래서 내가 떠들 때 엄마는 웃으면서 받아주기나 했어요. 매번 피곤하다, 시끄럽다, 다그치기만 하고 난 그때 생각만 하면 악몽을 꿀 정도예요. 제시가 동정심 얻으려고 나타난 거 보면 성공하셨네요. 그나마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지덕지 여기세요. 어머니 생각해보면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맨날 날 위해서 산다고 했지 정작 해준 게 없잖아요.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어요? 뭘 해줬어요? 대학교도 내가 코피 쏟아가며 4년 장학금 받아서 내 힘으로 갔고 지금 회사도 내가 열심히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어머님 그저 날 낳기만 한 게 다면서 이제 와서 날 보호자로 데리고 간다고요. 누가 보호자야? 난 당신 보호하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독립했음 어머니도 병에 걸렸으면 알아서 이겨낼 일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제시가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듣기도 싫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그 표정은 정말 넌저리가 나요. 제시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느라. 그걸 알면 제발 저한테 질척거리지 마세요. 거머리처럼. 거머리? 거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도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왜요? 뒤늦게 자식 덕이라도 보고 싶으세요?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그럼 뭔데요? 보호자 핑계대면서 왜 나한테 아픈 척하는 건데요?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손주손까지 내팽개치고 신우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한테 하던 것처럼 신우 대하기만 해봐요. 아픈 척이 아니야. 정말 아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널 찾아왔겠니? 예전 일에 대해서도 너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니? 그저 네가 안쓰럽고 가여울 따름이야. 됐어요. 동정하지 마세요. 보호자로 오는 게 그렇게 싫다면 내가 보호자가 없다고 얘기하마. 그리고 내 병에 대해서 너만 알고 있으라. 애미 괜히 걱정할라. 그럴 겁니다. 신우 애미한테 되도록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때 되면 인사하고 명절 되면 밥 한 끼하는 딱 그 정도로만 아들 노릇 해드릴 테니 어머니도 더는 바라지 마세요. 치료도 잘하시고요. 그래. 나랑 영 끊는다는 말 안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네. 들어가 볼게. 다음에 또 보자. 아, 거렁거리는 또 왜 저리 이상해. 정말 심하게 아픈 거야? 였죠. 야, 한재씨. 이게 얼마만이야? 너 동창회 나오는 거 오랜만이다? 그래. 간만에 나와봤는데
다들 반가운 얼굴 보니 좋네. 한 잔 따라줄게. 건배하자. 이거 어릴 땐 비실비실하더니 이젠 체격도 커져갖고 나보다 더 컸어? 너희 회사 진짜 잘 나가더라. 뉴스에서 계속 소식 듣고 있다. 내가 잘 나가냐? 회사가 잘 나가는 거지. 넌 의사식이나 됐으면서 무슨. 야, 주는 연봉이 높을 거 아니야. 내가 너 연봉 다 들었어? 자식, 연봉 만만치 않던데. 역시 그래서 IT 기업 들어가나 봐. 에휴, 의사는 뭐 선배 교수들 눈치 보기 바쁘지. 참나, 별소리다 오네. 아, 너 혹시 CRPS라는 병 들어본 적 있냐? CRPS? 알지? 내가 전공이 류마티스 내과잖아. 중증 난치성 허기 질환인데 내 환자 중에도 이 케이스 많아. 그래? 내가 검색해보니까 그게 통증이 엄청 심한 병이라며. 뼈가 부러질 것 같고 고문당하는 느낌이라던데. 야, 고문. 고문도 양반이야. 그냥 온몸이 유리에 베이는 느낌일걸? 우리도 공부만 해서 알지.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들은 가지각색이야. 정말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진통제로도 안 잡혀서 그냥 몇 시간을 덜덜 떨며 버티는 거야. 오죽하면 환자들이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한다니까?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심하다고? 그럼 손 만져봐도 엄청 아프겠네. 당연하지. 그냥 스치는 바람에도 고통을 느끼는 병이야.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는데 난치병이라 진통제랑 재활치료하는 게 전부니 의사로서도 안타깝지. 뭐 그래도 가족들 힘받고 일상생활 회복한 환자들도 덜어 있어. 아프다고 계속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나거든. 왜? 누가 CRPS 환자야? 아는 사람이. 아, 참 고생하겠네. 네가 종종 얼굴 보면 응원 많이 해드려라. 정말 보통 정신으론 버티질 못할 테니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서 나도 그 환자들만 만나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돼. 하긴 그 지인도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통증 이겨내느라 나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만. 아,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어? 다음날. 신우, 로봇놀이 하고 있어? 응, 로봇놀이 재밌어. 얘가 엄마 로봇이고 애가 아기 로봇이야. 그랬구나. 아빠 잠깐 소파에 앉아있을 테니까 놀고 있어? 알았어. 아,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병원엔 입원했으려나? 아들아, 내가 많이 아프다. 너무 아파. 응? 뭐지? 어머니,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질척거리지 마세요. 알아서 살라고요. 신우야, 너 뭐 하는 거야? 어? 나 놀이하는 건데? 지난번에 할머니랑 아빠 흉내 내는 거야. 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할머니는 아프다고 우는데 아빠가 신경 안 쓸 거라고 소리 질렀잖아. 아프면 혼자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도 아빠도 아프면 참으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아프면 나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야? 신우야, 그때 다 듣고 있었어? 어. 아빠, 할머니한테 뭐라 하지 마. 할머니 그때 진짜 아파 보였어. 아빠는 엄마랑 나한텐 착한데 할머니한텐 나빠. 할머니 그래서 맨날 울어. 속상해. 그럼 신우도 속상해. 맞아. 할머니 아프시지. 지금 너무 아프실 텐데, 아빠가 엄청 나쁘게 굴었어. 맞아. 그때 할머니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아빠는 사과도 안 받아주고 화만 냈어. 선생님이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를 받아줘야 된대. 근데 아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랬을까? 할머니 늘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왜 모른 척 했을까? 앞으로는 어떡하면 좋을까? 할머니는 아픈데. 그러면 아빠가 이번에 호해줘. 아프지 말라고. 잘못됐다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그럼 사과하는 거잖아. 뭐? 사과를? 응.
할머니는 착해서 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 사과 받아줄걸? 맞아. 우리 신우는 다 아는 걸 아빠는 여직 몰랐네. 우리 신우. 몇 시간 후. 엄마, 왔어요? 그래. 너 학교 가려면 얼른 자야지. 지금까지 안 자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 기다리느라. 혼자 사는 게 무섭기도 하고요. 뭐가 무서워. 이 험난한 세상 혼자 헤쳐나가는 건데.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네, 엄마. 근데 저 이번에 친구가 생일 파티 한대서 선물 사려고 하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뭐? 용돈? 안 돼.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너한테 줄 돈이 어디 있다고? 친구 생일 파티 꼭 가야 돼? 제일 친한 친구예요. 나한테 생선 비린내 난다고 친구들이 축구도 잘 안 시켜주는데 그 친구는 저랑 잘 놀아줘요. 이번에 햄버거 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거라고 저도 오라고 했는데 축구공이라도 사주고 싶어서요. 안 돼. 그냥 편지 써. 네? 그래도 초대받았는데 안 된다면 안 된다니까. 축구공은 무슨... 아니면 아예 생일 파티를 가지 마. 아휴, 엄마 피곤하니까 씻고 자야겠다. 용돈은 못 줘. 이번에도 너 준비물에다가 급식비까지 돈 들어갈 때 투성이야. 괜히 성가시게 하지 말고 얼른 자. 엄마. 같은 시각. 엄마, 저 이번에 중학교에서 상 받는데 이번 졸업식은 오실 거죠? 학답은 못 해주겠다. 엄마가 노력은 해볼게. 초등학교 때도 온다 해놓고 안 왔잖아요. 장사는 저녁에 해도 되는데 잠시만 오시면 안 돼요? 다들 짜장면 먹으러 간다는데 나도 엄마랑 짜장면 먹고 싶어요. 미안해. 엄마가 차라리 짜장면 사 먹을 돈 줄게. 너 혼자 사 먹어. 아이, 그래도 어떻게 혼자. 얘도 참. 다 큰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리 징징대. 이제 17살 됐으면 혼자 짜장면 사 먹을 줄 알아야지. 엄마는 장사로 바쁘잖아.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해. 정 부끄러우면 배달시켜 먹든지. 알았지? 엄마, 매번 나한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대체 되는 건 뭔데요? 늘 혼자였는데 그날만이라도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다지만 나도 중요한데 엄마랑 있는 시간도 중요한데. 엄마한텐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안 굶는 게 제일 중요해. 너 낳고 아빠 없이 나 혼자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넌 속 편히 집에서 공부만 하면서 뭘 그렇게 서운하다고 떠들어?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속이 썩어나.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같은 시각. 그래, 내가 참 어린 것한테 모질었어. 해준 것도 없이 방치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어미 대접을 받아보겠다고. 그때는 돈만 벌어주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다들 바쁘게 지내니 어쩔 수 없다 합리화했었지. 재식이 녀석 그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아팠으면. 난 정말 못된 엄마야. 그래서 이리 벌을 받은 게야.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얼른 떠나야지. 더는 빈패를 끼칠 순 없어. 내가 떠나야 돼. 어차피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잠시 후. 어머니, 제시가,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어머니, 어제 병원도 억지로 퇴원했다면서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있다던데 왜 갑자기 퇴원을 하신 거예요? 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죠. 제시가, 병원에 갔었니? 네,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혼내더라고요. 혼자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고. 걷는 것도 힘들다던데 목발도 없이 이 가방은 뭐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긴요. 얼른 내려놓... 이거 왜 이리 무거워요? 가방 안에 돌이 왜 있어요? 아니라니까. 얼른 줘라. 이 가방 들고 어딜 가시려고요? 어머니 설마 나쁜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제시가. 내가 어머님 대체 정말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누구 가슴에 대목 박으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혼자 떠나면 속 시원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절대 안 되죠. 누구 맘대로 떠난대요? 제 잔소리 앞으로도 계속 들으셔야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못해준 거 저 이제라도 받아야겠어요. 아무래도 오기가 생겨서 안 되겠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저 밥도 차려주시고 못해준 선물도 용돈도 다 주세요. 얼른 쾌차해서 저한테 제대로 떳떳하게 어머니 노릇하며 살라고요. 제시가 그니까 더는 아프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상처 주려고 일부러 모진 말 뱉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힘든 줄 알면서 어머니도 그때 어린 저 몰래 우는 줄 알고 있는데도 제가 속상해서 못나게 굴었어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아까 천천히 생각해 봤다. 내가 너를 유복하게 키우진 못했어도 다정하게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나 살기 바쁘다고 버겁다고 그러질 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너한테. 제 상처가 크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울지 마라 제시가. 네가 울면 엄마 가슴은 더 찢어져.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정 용서를 빌었어야 됐는데 어머니 아프고 나서야 제가 겨우 깨달았어요. 죄인은 저예요. 지금 네가 나를 따스하게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운데 죄송하단 말 하지 말어. 나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제가 손자보다 아프지? 어떡하지? 일단 빨리 병원 가요, 우리. 몇 시간 후.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대체 언제부터 이러셨던 거야? 미안해.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태가 이리 심각할 때까지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혼자 참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난 이 정도일 줄도 모르고 내 감정만 위했네. 당신, 나 어머니한테 뒤늦게 용서 빌었어. 그건 불효자처럼 군 거, 말로 상처 준 것들 다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 근데 어머니가 계속 아프셔서 정말 걱정이다. 잘했어.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을 거야. 이제라도 잘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 어머님한테 잘해드리자. 내가 못한 만큼 그건 당신이 어머니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당신이 어머니한테 애쓴 거 나 알고 있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못한 만큼 나랑 신우한테 잘 대해주셨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었지. 이제야 정다운 모자 모습을 볼 수 있겠네? 이제 내가 앞으로 신경 쓸게. 너한테도 신우한테도 더 잘할게. 그래. 그런 마음이면 합격 목걸이 걸어줄게. 어머니는 겨우 잠드신 거야? 새로운 진통제를 쓴다고 했는데 오래 주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통증도 쉴 수 있지. 있잖아, 여보. 어머님, 앞으로 계속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텐데 당분간 우리가 함께 집에 모시면 어떨까? 신우 옆에 방도 비고 말이야. 괜찮겠어? 나도 덥겠지만 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당신이 신경 쓸 일 많을 텐데. 아니야. 늘 어머님이 해주는 반찬 받아 먹으면서 정작 난 어머님한테 요리도 제대로 못 해드렸어. 어떻게 보면 결혼한 9년 동안 배려해주셨던 건 어머님인데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 계속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단 우리가 옆에서 신경 쓰는 게 더 경과가 좋을지 모르잖아. 그리 생각해준다니 내가 고맙네. 어머니가 괜찮다 됐다 그래도 무조건 모시고 오기야. 그래. 한 달 후. 신우야, 할머니 병원에서 오셨나 보다. 진짜? 할머니!
은희야, 신우 잘 지냈지? 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아니, 아프긴 한데 이제 덜 아파. 근데 당분간 할미가 신우네 집에서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엄마 아빠가 할머니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서 잘 돌봐드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엄마 아빠 도울 거예요. 그래, 우리 신우가 보살펴주면 할미가 금방 나을 것도 같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먼저 방에 가서 누우세요. 아니다. 햇살이 참 좋다. 잠깐 베란다에서 볕 좀 쐬야겠다. 괜찮으시겠어요? 휠체어 밀어드릴까요? 아니야. 한 달 동안 집중 치료한 덕에 오늘은 조금은 살만하다. 뭐 이러다가 또 아프긴 하겠지만은. 시장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저염식으로 준비해뒀어요. 입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주치의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네요. 너희들이 보살펴주는 것만이라도 호강인데 내가 뭘. 고맙다. 희주야, 제시가. 아직 멀었어요. 우리 얼른 상태 호전되면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러 가요. 저 어머니랑 하고 싶은 일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 그래야지. 나도 너와 하고 싶은 게 참 많구나. 저와 제 어머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괴로운 병마와 힘겹게 사투 중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분이 요즘은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난치성 흑이 질환인 만큼 앞으로 좋은 약이 개발될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저와 어머니는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아파서 짐이 돼버렸다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고 이 병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저라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제 의지를 묵묵히 지원하는 제 아내와 아들에게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저는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나중에 언젠가 꼭 완치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말. 자기, 뭐하고 있어? 나 배고픈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먹고 싶은 거 있어? 난 딱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 있으면 말해줘. 나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감자찜 먹고 싶은데 가져가면 싫어하겠지? 어머님 집에 가자고? 근데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라도 갑자기 동생 부부가 찾아온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 엄마랑 형이 그런다고? 야, 오히려 오라고 난리더라. 형도 솔로라 외로워서 더 그래. 집에서 술 마시려니까 엄마 눈치는 보이고. 그니까 우리 핑계 대고 마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도 형인데 그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너도 마시고 싶단 말 아니야? 말이나 못하면. 알았어. 어머님한테 집에 계시냐고 전화해볼게. 그냥 가면 놀라실 거 아니야. 오, 우리 저기 센스 만점인데? 알았어. 해보고 말해줘. 잠시요. 어머님,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민주 씨가 글쎄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어머니가 해준 감자찜도 먹고 싶다고 오늘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까 싶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어머, 민규가 보고 싶대? 감자찜이야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으이구, 우리 아들이 웬일로 먹고 싶다니. 그래, 출발할 때 말해줘. 오는데 1시간 걸리지?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도록 하마. 오,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그럼 좀 이따가 뵐게요. 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번에 생필품 거의 떨어졌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사갈게요. 그래 줄래? 안 그래도 나갔다가 오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럼 샴푸랑 주방세제, 휴지 좀 사다 줄래? 혼자 가려니까 부피도 그렇고 무게도 나가서 힘들겠더라고. 네, 민규 씨한테 얘기해서 중간에 사다 놓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이따가 봬요. 잠시 후. 그럼 다 샀지? 엄마는 없으면 미리 말하지. 인터넷으로 시켜드리면 되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채워놓을 수 있으실걸? 집에 아주버님 계시잖아.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영은 그런 쪽으로 섬세하지 않잖아. 그리고 소득도 낮아서 생활비까지 보태는 건 어려울걸? 차에 그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래도 당신 형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아? 어차피 자기랑 나뿐인데 누가 말한다고 그래? 우리 둘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얘기들이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긴 한데. 어? 저기 아주버님 아니야? 응? 어디에? 어라, 그러네? 형이 이 시간에 밖에 있을 리가 없는데. 어머머, 옆에 여자 아니야? 아주버님께서 우리 몰래 연애라도 하고 있었나 봐. 완전 행복해 보이지 않아? 형이 연애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동안 나한테 연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근데 하면 다행이긴 해. 엄마가 큰아들은 언제 장가가냐고 전전긍긍했거든. 결혼 얘기 나오면 좋겠다. 그럼 어머님 마음도 편하실 텐데 말이야. 일단은 먼저 얘기 꺼낼 때까지 우리 괜히 설레발 쳤다가 아니면 엄마만 우울해질 수 있잖아.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잠시 후.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아가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 평일에 일하느라 그렇게 바쁘면서 어떻게 올 생각을 다 했대? 민규 씨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 어머님도 못 뵌 지 좀 된 것 같아서 왔어요. 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 있네요. 근데 어머님, 아주버님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더라. 아쉽네요.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 되지 않겠니? 그 전엔 보통 들어오니까 아쉬워하지 마렴. 너희 온다고 했는데도 나간 거 보면 급한 업무 같더라. 에이, 서운하다뇨. 어차피 저도 내일 갈 생각이었는걸요. 갑자기 찾아온 저희 잘못도 있는걸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찬장에서 오목한 접시 꺼내주겠니? 내가 첫째 보면서 우리 애들 결혼은 글렀구나 싶었는데 너같이 똑 부러지는 애가 들어와서 다행인 것 같아. 둘째라도 잘 사니 내 맘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아주버님도 곧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직장 동료는 비혼할 거라고 선언했다가 45살에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걸요. 제 짝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요즘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우리 애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엄마, 나왔어. 재수 씨 왔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죠? 네, 오랜만에 봬요. 오늘 근무하고 오신 거예요? 토요일에도 출근이라니 고생이세요. 아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하네요. 근데 민규는 어디 갔나요? 그이는 잠시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갔어요. 본가 왔으니까 놀고 온다고 나가버린 거 있죠? 부족한 동생 때문에 마음고생은 항상 재수씨가 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혹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 예전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실례였다면 죄송해요. 마치 연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아, 그런가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주위에 연애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머지않아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랑 그이도 처음엔 호감이 없었는데 점점 바뀐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엄마가 쉬느라 온지도 몰랐네. 괜찮아, 엄마. 오늘 민규 들어오면 같이 한잔해도 되지? 우리가 또 언제 만나서 그러겠어. 엄마랑 재수 씨도 달라는 시간 보내야지. 안 그래도 금방 자리 파투 나서 들어올 생각이라고 하더라. 한번 전화해보고 나갔다가 와. 그래도 민규가 있으니까 집엔 돌아올 수 있겠지? 제가 맨날 술만 먹으면 취해와서 못 마시게 하거든. 민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쟤는 어쩌나 몰라. 에이, 그럴 수 있죠, 어머니. 그럼 남자들도 다 나가니까
우리끼리 단란하게 영화 한 편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까요? 어머, 안 그래도 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좋구나. 아이, 너 안 나가고 뭐하니? 얼른 가. 누가 알면 우리가 남이고 재수 씨가 딸인 줄 알겠어. 그날 밤, 아유, 형이랑 이렇게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친구놈들은 와이프 무섭다고 한두 잔 걸치고 바로 가버리는 거 있지? 아, 기왕 마실 거면 이렇게 즐겨야지. 안 그래? 그치. 아, 그래도 너라도 잘 사니까 다행이다. 형, 고민이 있는 거야? 오늘따라 한숨이 늘어난 것 같다. 민규야, 형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도 너처럼 능력 인정받아서 내 집 장만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되네. 독립할 생각이야?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내도 되지 않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에, 그래, 너한테 숨겨봤자 뭐 하겠어. 사실 형이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참 참하고 이뻐. 딱 맏며느리인데 그 집안이 꽤 빵빵한가 봐. 근데 그쪽에 비하면 난 집도 없고 아직 엄마랑 사는 한심한 사람일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같은 걸 들어갈 만큼의 돈을 장만하지도 않았어. 난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형, 그렇게 자책하지 마.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걸. 저쪽에선 내가 집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 근데 민규야, 난 혜인이가 참 좋다. 근데 혜인이랑 결혼하기엔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포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이 순간 난 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 미안해요. 도움이 되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차라리 아빠가 남겨준 재산 있잖아. 그걸 미리 당겨받는 건 안 될까? 내가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알잖냐? 엄마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 그거 담보로 받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고스란히 엄마한테 넘어갈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것만큼은 지켜줘야지. 우리도 작년에 이사하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방법이 없네. 너한테 도움 바라고 한 말 아니야. 그냥 알코올도 몸에 들어왔겠다. 마음은 싱숭생숭하겠다. 그래서 잠깐 말한 것일 뿐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 괜히 내가 미안해지잖냐. 알았어요. 자자, 한 잔 더 해. 힘들고 슬플 땐 있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 잠시요. 무슨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에이, 미안해. 우리 자기 나 때문에 화났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우울해서 조금 마셨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주버님도 당신도 갑자기 왜 이래? 세상에 돈이 미치는 영향을 잠시 생각해 봤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형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더라.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아, 왜 그러는지 말을 해야 같이 고민해 줄 거 아니야. 아, 아니야. 형이랑 한 약속 어길 수 없는 걸. 음, 아, 술 냄새. 아, 뭘 이렇게 먹은 거야? 속을 알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다음날 아침, 어, 머리랑 속 아파 죽겠네. 대체 술을 몇 병이나 마셨길래 그 상태로 왔어? 어제 아주버님이랑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 거야? 내가 울었어? 그렇게 슬픈 얘기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나야 모르지. 약속을 어길 수 없어 이러더니 푹 쓰러져서 자더라. 오죽하면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 동들으니까. 그니까 술 좀 적당히 마시지 그랬어. 오늘 운전은 어떻게 하려고?
점심까지 쉬고 나면 좋아지겠지. 별걸 가지고 물어한다. 그러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면 그대로 끝인 거 몰라서 그래. 아주버님도 그래?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야지. 둘 다 꽐라가 돼서 어머님이랑 나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 미안해. 대신 당신이 부탁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라. 응? 에휴, 말이나 못하면. 북엇국 끓여놨으니까 아주버님 깨워서 데리고 와. 뭐라도 먹어야 속이 풀리지. 안 그래?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데리고 오라는 말을 안 하네. 아침에 동네 어르신들이랑 등산한다고 갔어. 근처에 괜찮은 언덕 있다고 하더라. 한 2시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오실 거야. 그래? 엄마는 참, 그 연세가 되도록 아직 산을 타면 어떡하자는 건지.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면 어쩌려고? 난 평소에도 당신이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놈이 술이 웬수지. 안 그래? 알았어. 다음부턴 적당히 할게. 어제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이, 다 형이랑 마신 거니까 그나마 다행 아니야? 말이나 못하면. 얼른 아주머니 모시고 나와. 국 식으면 다시 데워야 되잖아. 2시간 후. 어머니 오셨어요? 애들은 어때? 혼자 밥해다 먹이려고 하니까 힘들지? 아이, 첫째가 입맛도 까다로워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잘 드셔주셨는걸요? 지금은 둘 다 골아 떨어졌어요. 좀 재우고 가야죠. 그래. 오늘 운전하는 놈이 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서. 우리 아가가 고생이 참 많구나. 근데 반품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미 개봉해버렸는데 어떻게 반품하겠어요. 그냥 감수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도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놈들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굳은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옆에서 도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좀 더 살아있을 때 해줘야 될 텐데 말이야. 괜찮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그래서 오늘 말 안 해줄 거야? 어제 대체 아주버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길래 그렇게 울었던 거야?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해야 같이 해줘나갈 거 아니야. 별건 아니야. 그냥 인생에 대해 현타가 심하게 온 것 같더라. 하긴 40대가 넘었는데 결혼도 못한 노총각 신세니까.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내 주위에 그 나이 때 결혼한 사람도 있어. 어떻게든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더라고.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줘. 사실 형이 만나는 여자가 있대. 얼마 전에 본 사람 같은데 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잖아. 집안 자체도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게 왜? 설마 모아놓은 게 없어서 그런단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그 나이 먹도록 엄마랑 사는 것도 그렇고 차는 좋은데 실제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형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 솔직히 아주버님이 모으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모았던 거 싹 다 주식으로 날려서 아니야? 근데 그 여자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은 다 돈밖에 없나 이러고 있길래 위로해주다가 그렇게 마신 거야. 한 번 시작하니까 형은 끝도 없이 먹더라고. 근데 알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도와줄 순 없잖아. 그치. 우리도 나중에 애 태어나면 쓰려고 모아놓은 적금이 끝이야. 이사하면서 끌어다 쓴 게 많잖아. 저기, 있잖아. 혹시 당신은 어머니랑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뭐? 어머니랑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우리도 집세 굳고 좋은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집을 아주버님한테 드리자 같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만약 그거면 말 조심하는 게 좋아. 그거 하나 장만하겠다고 우리 청춘 다 소모한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지만 우리 형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나중에 죄책감도 덜 들고 좋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퇴근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역시 그렇겠지. 스릴
3B룸 월세로 이사가도 좋을 것 같은데. 난 결사 반대야. 절대 그렇게 못해. 일주일 후. 엄마, 나 오늘 회사 안 나가려고 해. 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왜 안 간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한테?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아유, 많이 힘들어서 그래? 엄마한테 고민이 있으면 털어내봐. 우리 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뭘 못 들어주겠니? 엄마, 난 정말 혜인이를 사랑해.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항상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건 돈인 것 같아. 물론 과거에 내가 실수해서 없는 것도 있지만 막상 결혼할 생각하니까 그쪽 집에서 반대하더라.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소중하게 키운 딸을 보내는 건 어렵긴 하지. 응? 아이, 연애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주 나갔던 거야? 그 집은 잘 사니? 우리보단 잘 살아. 혼수 같은 건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난 집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쪽에선 마음에 안 들겠지. 게다가 내 나이에 비하면 아직 어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 이런 대화를 할수록 내가 비참해지더라. 기다려봐. 이거 너네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물려주라고 했어. 정규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니? 5천 정도밖에 없지. 여기 3천만 원 들어있어. 이거 앞에서 민균에 주고 네가 그 집 가는 건 어때? 가족인데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잖아. 뭐?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우리 장남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동안 네가 부담될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건데 상대가 있는 거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 그리고 둘이 나눠 가져야 되는 것도 미리 당겨주겠다는 건데 무슨 상관이니? 그거요, 그렇긴 한데. 재수 씨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결혼은 그냥 한 줄 알아? 됐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상견례 날 잡아. 알았어. 엄마만 믿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가, 너 바쁘니? 전화할 시간은 있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긴 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 얼마 주고 있니? 저희 들어올 때 3억 넘게 주고 들어왔죠? 그것도 외곽이라서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셔요? 그래?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그럼 그거 정규한테 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갑자기 아주버님한테 드리라뇨. 글쎄, 정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잖니. 근데 집이 없어 그쪽에서도 허락을 안 하나 봐. 하긴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하는 걸 바라겠어. 안 그래? 그렇다고 저희 집을 달라고 하다뇨? 그거 아빠가 결혼 선물로 저한테 준 거였는데 그걸 아주버님한테 드리라고요? 공짜로 주라는 건 아니야. 8천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진 천천히 분할로 갚으라고 하면 되잖니? 그래도 너희는 어리고 아직 신혼인데 전세에서 시작해도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보고 지금 전세 들어가라는 말이세요? 멀쩡히 있는 집을 왜 두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장남이 너희보다 못 살면 되겠어? 장남은 월세 살고 너희는 매매로 살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아이 전세가 싫은 거면 우리 집 와서 살아. 딱 좋네. 쓸데없이 돈도 안 나가고 말이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시댁으로 들어가라뇨? 그리고 형편이 안 맞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10살이나 어린 남동생 부부 집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지금까지 내가 잘해주지 않았어? 그 값을 해야 될 거냐? 솔직히 정규가 결혼해서 손주 못 낳을 것 같아서 잘해줬는데 너희도 애는 낳지도 않고 말이야.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었는데 너희 대신 손주 낳아줄 며느리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지.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똑같이 며느리 그리고 여자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끊자마자 민규야, 애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 무슨 말이야? 잘못이라도 한 게 있어? 우리 자기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엄마가 더 잘 알지 않아?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정규 때문에 아가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 몰상식하다고 하질 않니? 아,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했다고?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내가 그건 단단히 타이를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지금 사람한테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아들이 든든하구나. 아휴, 그냥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서 중재책을 내놓았던 건데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단단히 일러줘. 엄마 말대로 하자고 말이야. 알았어. 나만 믿고 있어.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얼마 전에 갔을 땐 그렇게 아양 떨더니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어쩌겠니? 요즘 애들이 자기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안 그러니? 나도 그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조심히 퇴근해. 알았지? 잠시요. 자기야, 어떻게 엄마한테 몰상식하다고 말할 수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이거야? 고작 부탁 하나 한 게 그렇게 손해보는 거 같고 싫어? 어머니한테 들었어? 그럼 당신은 그 부탁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혼해. 뭐, 이혼? 야,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권해는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그냥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럼 신혼부부인데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해? 애초에 분가해서 살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한 부탁이 합치자는 말이었어? 그건 또 말씀 안 하셨나 보다. 나한테 그동안 자기가 잘해준 값 하라고 하더라. 아주버님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상대방이 안 좋게 본다는 거 있지? 우리 집 시세 물어보더니 매달 돈 받으라고 했어. 우린 합치자고 하시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을 형한테 주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네가 기여한 게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했겠지. 근데 이 집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아빠가 우리 결혼한다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장만해 주신 곳이야. 근데 여기를 아주버님한테 넘기고 우리는 새를 살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직장이랑 어머님 집이랑 1시간 반이 걸려.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왜? 아, 그게 어려워서 그러냐? 솔직히 집 가지고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냥 세놓고 이자 받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오전엔 당신이 운전하고 퇴근 땐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차에서 쉬나 집에서 쉬나 매한가지인데 그렇게 나를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야, 네가 이 집 장만할 때 뭘 했는데? 집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결혼 반지 딱 하나 있어. 결혼식도 돈 아깝다고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 혼수, 예단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지금 집까지 누리겠다 이거야? 아, 정 불쌍하면 네가 대출 받아서 전세금 장만해 주든가. 왜 나한테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아, 난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가족인데 서로 배려하고 돕는 게 그렇게 안 돼? 형이 사랑하는 사람 많아서 겨우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회방을 그렇게 놔야겠어? 그럼 돈 없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 노총각 인생 살라는 거야? 그게 저주지 다른 게 저주야.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랑 나는 그나마 내가 집 하나 장만 가능하니까 성사된 거야. 근데 그쪽은 어떤데?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 결국 그 인생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가정을 꾸릴 능력도 책임감도 없는 거라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 됐어.
너 같은 애 말들은 내 잘못이지. 그냥 주기 싫다고 말을 해. 우리가 너한테 빌붙는 빈대처럼 보였나 보네. 재산 뺏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어? 미안하다. 야, 너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여? 야, 너 어디 가? 알아서 뭐하게. 신경 꺼. 내가 뭘 하든 말든 가족도 아닌데 왜 참견이야? 잠시 후. 어떻게 됐어? 걔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니? 아니, 반대를 그렇게 하는 거 있지? 능력이 없으면 하질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 형 보고 평생 노총각으로 살라는 말밖에 더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평소 매정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 얘는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 하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형한테 줘야지. 근데 이게 명의가 아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아이씨, 진짜. 그럼 배려심 없는 여자를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예전에 네가 만났던 유라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걔가 똑부러지진 못하지만 이런 것도 쉽게 수긍했을걸? 걘 근데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는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똑부러져서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엄마랑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어? 에휴, 어떡하겠어. 잘 꼬셔봐. 그래야 정규가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야. 나도 노력은 해볼게. 일단 여러 방향으로 알아봐야지. 알았어. 나도 잘 꼬드게 볼게. 그날 밤. 아직도 생각에 변화가 없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자기를 이뻐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질게 굴어야겠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막무가내로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엄마랑 같이 살면 자기가 편하잖아. 집안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엄마가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줄 건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거야. 엄니가 언제까지 해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원래 고향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나한텐 낯선 동네일 뿐이야. 그런 곳에서 몇 년을 살라는 게 말이 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할 때 1시간 반 걸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좋아하는 곳이었으면 타지 거주자도 뽑았겠지. 안 그래? 그래도 형이 결혼한다고 하잖아. 솔직히 너랑 내가 효도를 제대로 한 적 있어? 엄마가 손주 안고 싶다고 할 때마다 네가 뭐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생기겠죠라고 했잖아. 네가 임신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어? 오히려 이런다고 약혼을 했지. 몸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 여기서 얘기가 왜 나오는데? 너도 지금 굳이 가질 필요 없다고 동조했잖아. 나만 바쁘다고 했어? 병원 가자고 할 때 일이 있어서 안 온 건 바로 너였잖아. 근데 왜 내 탓만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래도 널 사랑하니까 한평생 같이 살 결심으로 했던 거야. 근데 네가 내 편이 안 돼주면 난 누굴 믿고 살라는 거니? 그니까 말하잖아.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이런 말 꺼내지 마. 나도 듣는데 한계가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꺼내. 야, 자기야! 다음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혜가 소개해줘서 연락드리긴 했는데 제 상황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물론 갈등이 시작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 남편분께서 기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아내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이므로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혼 사유 중 마지막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기타 사유, 즉 돈으로 인해 이혼하는 것이니만큼 상대방도 쉽게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거 예상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역시 그렇죠? 그래도 2년 내로는 끝나지 않을까요? 보통은 1년 정도 걸리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하실 거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혹시 이혼소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저한테 2번 다시 꺼내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그 사람들 성격을 떠올리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해놓고 나중에 던지고 싶어요. 그럼 미리 작성해 놓을 테니까 요청 주시면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 매정한 것 같은 이라고. 넌 정규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니? 어떻게 된 애가 정없이 메말라버린 거야? 민규한테 하지 말랬더니 이젠 어머님이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사유재산을 왜 시댁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응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공짜도 아닌데 배려도 못해. 그럼 그쪽에서 적어도 지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걸. 전 그럴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아주버님도 헛바람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전 결혼시키고 싶으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랑 집을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사는 곳은 아깝고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아깝지 않다니. 뭐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라는 거야? 그럼 저는요? 아빠가 행복하게 살라고 준 것을 왜 아주버님한테 드리죠? 자꾸 그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시 후. 정규한텐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이걸 어떡하니? 엄마,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거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기집애가 안 주겠다고 버팅했는데. 쟤 한 달 뒤에 2일간 지방으로 출장 가. 그때 집 비우면 되잖아. 이사를 끝내놓고 형이랑 형수님 들어가 계시면 자기가 어떡할 건데? 그때 내놓으라고 하겠어? 형수님 표정 보면 마음 약해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걸? 걔가 똑부러지지만 그런 면에선 상당히 무르잖아. 이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나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너 그거 뒤탈 없이 할 수 있는 거 맞지? 제 성격상 고소하니 많이 거릴 게 뻔하잖아. 에이, 그렇다고 이혼하겠어? 날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엄마랑 나랑 잘해주면 며칠 쎄하다가 그칠걸? 같이 산 얘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응, 한번 준비해봐.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하고 엄마한테 말해줄게. 다음날 점심. 근데 이렇게 싸게 내놔도 되겠어요? 지금 시세에 비하면 70%밖에 안 되는데요. 좀 더 올려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급하게 내놓는 거라서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제가 처음 살 때 가격보단 좀 더 받잖아요. 딱히 손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요즘 집값이 워낙 높아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많이 받아야 장땡이라더라고요. 아가씨 같은 사람은 잘 없는데. 막 집에 하자가 있고 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시댁에서 아파트를 눈독 들이고 있어서 그냥 처분하고 이혼하려고요. 아유, 그런 사정이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도와드려야죠. 저도 일단 아파트 매매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게요. 사실 집 상태도 좋아서 사람들도 금방 혹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다음 주 전에는 팔렸으면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1.5배로 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계약 잘하기로 입소문 났거든요. 저한테 잘 맡겨만 주세요. 팔리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일주일 후. 아유, 고은 아가씨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 있지? 근데 출장 간다더니 안 가도 괜찮아? 괜히 우리가 회사 일에 지장 준 게 아닌가 싶네. 괜찮아요. 거래처 사정으로 일정이 밀린 거라서요. 그리고 아주버님 아내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요즘 고생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다음에 휴가 맞춰서 나들이나 갈까? 그것도 좋지. 일단 오늘 일만 잘 마무리하자. 어머니, 손님 오려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글쎄, 1시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얼른 음식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용케도 결혼을 허락하셨네. 집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뜯어말리겠어.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그랬잖아. 그랬지. 아, 맞다.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얼마 전에 기막힌 사실을 알아낸 거 있지? 야, 네가 몰래 이사하고 거기다가 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 네가 정신 나갔지? 그거 주거침입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 차 앞에서 당당하게 어머님이랑 전화해놓고 어떻게 알았어? 그날 접촉사고에 있어서 블랙박스 안 돌려봤으면 영원히 모를 뻔했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짓을 저지르려고 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나도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같이 사는 사람? 이젠 아니야. 하, 내가 이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운전하는 차도 내 거지? 그거 견인하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어디서 거머리 같은 게 붙어가지고는. 말 다 했니? 아, 그래. 우리가 작당 모의 좀 했다. 근데 실행도 안 한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되던데요? 아직 서류 안 열어봤어? 이혼소장? 자기야,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니? 이제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게. 아줌마, 당신 자식만 소중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야. 근데 지금 탑할 게 따로 있지. 둘째 아들 집을 첫째한테 주려는 부모가 어딨어? 그리고 너도 능력 없으면 쓸데없이 끼질 마. 한 달 꼬박해봤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지금 형 집을 해주겠다고? 왜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아이, 서로 좋자는 거였지.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자기랑 같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자. 어? 네가 돌아올 집 같은 건 없어. 내가 팔았거든. 나도 오늘부로 친정으로 갈 거고. 네 집은 여기로 옮기라고 했어.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왜 같이 살겠어? 팔다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자기야, 진짜 미안해. 앞으로 이럴 생각 죽어도 안 할게. 형한테도 못 해준다고 바로 말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 내가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넌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논하는 거니? 아,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그리고 함께 사는 집을 함부로 처분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지 하나밖에 모르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줌마, 이건 내 사유재산이라 재산 분할에도 포함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처벌을 할 생각일까? 그리고 넌 위자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했던 발언이랑 이사업체 문의한 거까지 싹 다 증거 수집해놨거든? 어디 빠져나갈 궁리해보길 바라. 그래, 어디 소송해봐. 민규, 너도 저런 싹퉁 바가지랑 살 바엔 헤어져. 엄마 조용히 좀 해. 지금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래? 내가 버는 거는 카드값 같은 거 감당 못한단 말이야.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자기 없으면 진짜 인생 망할 수 있단 말이야. 앞으로 말 잘 듣는 착한 애가 될게. 얘는? 아, 그만 좀 못해. 참 잘 돌아간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난 이미 너 같은 거한테 정이란 정은 다 털렸어. 그냥 넌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살길 바라. 내가 왜 널 데리고 살겠니? 그냥 이제 떨어져줘. 거머리 같으니까. 자기야! 전 그렇게 바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동을 켜고 나갈 때 그놈 형차가 들어가는 게 보였죠. 형편에 맞지 않게 외제차는 왜 끄는 건지, 유지비가 한 달 월급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인사하러 온 날 난리가 났죠. 여자 쪽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파혼까지 선언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남이 결혼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싶네요. 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6개월 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그 후로도 종종 저한테 연락 와서 봐달라고 하는데 아마 막대한 위자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던 건데
돈 한 번에 시댁 식구들 태도가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을 때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글자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주위에 한 사람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능력만 있다면 흠이라고 생각 안 해서 망설임 없이 진행했던 거죠. 물론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결정한 게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차분하게 생각한 후 결정한 거랍니다. 모욕과 재산 탐욕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없애버린 후 이혼 선언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